안녕하십니까. 100% 손맛 백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주식 투자는 즐겁게 해야 됩니다.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해야죠. 공부. 500만 원씩 공부했으면 500만 원만 투자하고 1000만 원 공부했으면 1000만 원어치만 투자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 투자는 신중히 해야 됩니다. 제가 수십억을 잃고 나서 배운 게, 정말로 주식을 사고 싶을 때, 돈이 없었을 때, 배팅을 제대로 못했을 때, 이럴 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백손을 만나서 아마도 지금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신 제가 지켜주세요 하는 부분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매매의 원칙을 스스로 만들고 어떤 부분에서 저 백손이 추천을 해주고 또 언제 파도를 타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죠? 흥구석유 가볍게 5,710원에 매수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5,670원에 종가 됐어요. 그러면 수수료가 손해죠. 그죠? 수수료가 수수료 정도는 손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럴 때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셨습니까? 이제 구경을 하고 나서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죠? 저는 입절을 한번 했어요. 5,770원인가 60원인가 한 4만 원인가 3만 원인가 수익 한번 내고 나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면 리스크를 0.5%는 관리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매매라는 거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투자자별 종목별 보시면 외국인 매수 많이 했어요. 한번 보세요. 5만 3천 주 매수했죠.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종목은 매수 맥점만 잘 잡으면 수익이 나요. 제가 5천 원에 추천해가지고 그때 상한가 2번 나왔잖아요. 그죠? 이땐가? 이 시점에 아니 이건 4월이구나. 상한가 9월 10일부터 제가 방송을 했으니까 그 이후겠지? 이때 드렸나 보네요. 이 근처에. 그리고 나서 상한가 2번 나왔죠. 그죠? 저는 상한가 못 먹었습니다. 항상 2% 3%에 만족을 하니까요. 2번 가버렸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빠졌을 때 이 시점에 한번 익절 또 한번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서 익절하고 6천 얼마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제 그죠? 며칠을 조정받았어요. 5일, 10일. 그쵸? 이때도 5,800원대 해서 800만 주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했죠. 이때 급등한 이유는 아까 상한가 2번 갔을 때 급등 이유일 때는 사우디 유전 공격. 그리고 이때는 유가 상승. 미중 무역이 협의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원자재 유가가 상승했다. 그리고 감산 이런 이유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예, 올라가는 시점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7천 얼마에 물렸던 분들이 다시 5,600원, 5,700원대가 빠졌죠. 그쵸? 5,700원대가 단기 저항선이에요. 5,000원까지 빠지면 더 좋겠지만 중간중간에 저점을 보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5,710원 이하로 매수가 정해주고 조금만 매수하라고 했어요. 저도 1,000주밖에 매수 안 했어요. 많이 매수 안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다음에 더 빠지면 매수해도 되고. 그리고 대신정보통신은 현재 홀딩 중이고요. 미스터블류도 투신이 매수를 많이 했네요. 외국인하고도. 제가 6,810원에 매수했다고 했습니다. 저번에 지난주 금요일날 6,950원에 잡으신 분도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잡았던 분이 더 싸게 잘 잡았네요. 제가 중간중간에 방송하면서 7,000원대는 매수할 만하다 하셔서 그분이 잡으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거 잡느라고 이거를 못 잡고
한탄포 쉬었다가 잡았던 게 그게 운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보다 제가 한 200원 정도 싸게 잡았는데, 뭐, 이제 스스로 고기 낚는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 종가에 베팅하신 분 있는데, 그분보다는 제가 한 200원 가까이 싸게 매수를 했는데, 아까 저점에 6,500 얼마에 매수한 거는 익절을 했어요, 제가. 6,500원대 잡은 거는 6,800원대 익절을 하고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매수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제 지지선, 저항선을 정확히 알고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스트 블루도 지금 외국인하고 투신 주체별 좋죠? 기타 법인이 털렸어요, 오늘은. 장 종료 이후 이런 것을 한번 훑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에코캡을 내가 조금 잡았습니다. 장 종료 직전에 3015원에 에코캡을 좀 이게 끼가 좀 있더라고요. 장대 양봉을 터뜨리고 나서 매도 물량 없이 지금 주가 조정 거래량이 10만 주까지 줄었죠. 1200만 주, 1100만 주 이렇게 터졌는데 3400원대에 10% 15% 정도 조정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담가봤어요. 이것도 1000주 정도만 넣어봤습니다. 에코캡. 지금 외국인도 매수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2,700원, 2,600원일 때 3,300원대는 매수가 안 됐을 때 저번에 한번 놓쳤거든요. 이 시점인가? 3,230원에 3,180원에 잡았다가 익절을 3,230원에 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제가 그때 입절했던 금액보다 훨씬 싸고 저렴해서 조금만 매수해봤습니다. 조금만. 네, 여러분들도 단타 스캘핑 그 매매 원칙이 되신 분들만 하셔야 돼요. 제가 매수했던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보니까 주체별 외국인이 좀 매수해서 좀 다행입니다. 그 장중에 이건 추천해드렸던 거 아닙니다. 뭐 단타 뭐 치시려면 100만원, 50만원, 뭐 200만원 이렇게만 조금만 넣어보십시오. 그 대응은 각자 하시고요. 우리 기술은 정리를 했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제 손 떠난 거는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봅니다. 유니언 머티지는 현재 홀딩 중이에요. 지금 기타 법인이 계속 매수하죠? 신한금융이 매수 창구예요. 보험, 오늘 웬일이지? 보험도 들어왔네요. 유니언 머티지를. 이게 단기 조정이 높고 주체별 매수 주체가 높기 때문에 개인들만 털리고 있나 봐요.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손절 물량이 나온 것 같아요. 개인들. 아시겠습니까? 중간중간에서 개인들 손절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니버머티즈. 저는 완전히 세력보다 더 독한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 세력보다 좀 싸게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어느 분이 물렸으면 좋겠다. 천만에 제가 물리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저도 손절을 합니다. 이거 아니다 생각하면 손절을 하고 나서 저는 시간이 돈이더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기다림이 좀 약해요. 이 정도면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베팅을 할 때는 제가 손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느낄 때는 그때는 유튜버는 두 번째고요. 저도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전투적인 매매를 합니다. 그때는 승부를 둬야 될 때는 승부를 둬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느긋하게 유튜버 촬영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매매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9일 제지 익절을 요것도 12,000주 익절을 하고 나서 재매수 했는데 지금 5,310원하고 5,330원인가 돼요. 그러면 70원 정도 손실이죠. 지금 한 5,000주 정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물량을 늘려놨습니다. 왜냐면 얘는 제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매수하고 내외국인도 매수하고 11월 21일이나 21일 정도에 주가가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안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물고 늘어질 거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얼마에 매수해서 물렸네? 야 너가 개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물릴 수도 있고 그죠? 물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물릴 수도 있고 올라가면 물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악착같이 물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개처럼 정말 아시겠습니까? 국일제지도 지금 현재 홀딩 중이에요. 오늘 또 우리기술투자 마이크로 프렌드 익절은 많이 했습니다. 이것저것. 근데 여러분들도 잔고가 계속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 이제 큰 사람들 기관은 코스닥 코스피 순매수를 했군요. 개인만 매도했네요.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외국인은 코스닥 매수 그리고 코스피 매도, 선물 매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오늘 내일 또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는 장이잖아요. 시장이. 그죠? 지금 현재 기관하고 외국인이 배팅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상한 중일 거예요. 지금 저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그동안 정신없이 때렸거든요. 공매도를. 근데 이것저것 공매도가 막 뜨는 거예요. 아마 지금 내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공매도 상환하느라고 지금 엄청 빡센가 봐요. 홍콩에서 외국인들은 공매도 물량을 빌려오는데 연 40%로 공매도를 빌려준답니다. 금리가 연 40%요. 그러니까 달에 이제 4% 정도죠.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인데 이게 사실 그렇게 해도 물량이 없대요. 왜냐면 기존 저기 고객들도 100만 원 같은 게 2만 원 가고 2만 5천 원 가버리니까 공매도 쇼커버링, 공매도 일시지 중지, 어, 쇼커버링, 쇼키, 쇼키즈라고 하더라고요. 쇼키즈. 이 부분은 이제 중지하겠다. 너무 손실이 크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시장이 바이오주가 엄청 한봉 얻어 터진 이후에 지금 반대로 100%씩 상승한 종목들이 많아요. 바닥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손실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어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요즘. 아시겠죠? 공매도가 상한가, 하한가 제도를 풀어버리면 지금같이 외국인 기관들이 손을 못 대요. 당일날 100%, 200% 떠버린다면 수익 67%, 수익 1000만 원에 공매도 때려봐야 세금 내고, 미국 같은 경우 그래요. 30% 소득세를 내게 되면 그 1%에서 2% 정도 수수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31%, 그래서 토탈 69% 정도의 수익을 낸대요. 공매도를 때려서. 근데 반대로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하한가로 했을 때는 손실이 일반 손실 보면 공매도 수익이 69%밖에 안 되는데 공매도 때린 사람들이 손실을 볼 때는 상한가 제도가 없으니까 만 원짜리가 3만 원 가면 300%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당일 파산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얼마나 이 증시를 대한민국 증시도 거래소 자체를 바꿔야 돼요. 거래소를 지금 기존에 있는 거래소를 없애야 돼요. 증권사에서 개인 증권사에서 다 거기서 돈을 출자해서 따로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증권거래소를. 지금 증권거래소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왜냐면 불공정 거래라 해가지고 주식 조금만 더 비싸게 하면 뭐 주의 주고 못 주고 이게 대한민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거기는 불공정 거래라는 게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불공정 거래 한 거래 창구에서 대량 들어오고 그러면 주의 줘버려요. 종목에. 아니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당연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원금을 지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주식 투자는. 그냥 풀어놔야죠, 전체적으로. 그래야지 기관, 외국인도 지들 마음대로 공매도를 안 치겠죠. 왜냐면 회사가 파산될 직전까지 공매도 치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시장은 똑같이 열어줘야 돼요.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이든 똑같이 공매도는 개인들이 공매도 싫어한다고 공매도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데 왜 한국만 없애냐고. 이거는 아니다. 시장 원리에 그러면 미국에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없는데 왜 한국은 만들어 놨습니까?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장 폐지되고 될 정도로 안 좋은 회사는 하한가를 맞아도 저거 하는데 모든 주식은요. 모든 주식은 주가가 빠질 만큼만 빠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요. 탄력으로.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나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매수할 사람이 없다. 신규 손님이 없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더 이상 매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주가는 이제 다시 상승하는 거예요. 하락을 멈추고.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너무 많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공부, 저 공부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거는 너무 개인들한테 안 좋은데, 어? 이거는 증권사에서 좀 바꿔줘야 하는데, 이거는 거래소에서 바꿔줘야 하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바꿔줘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가 청와대 청원에도 공매도 없애버리는 거,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대신 반대로 상한가 하한가 제도 풀어달라는 거는 가능합니다. 왜? 공매도가 함부로 공매도 VI라는 그 차 10% 올라갔을 때 VI 걸린 거 있죠. 이런 것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공매도가 상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5분에서 5분 동안. 내가 이걸 상환을 할까? 아니면 공매도를 더 때릴까? 이런 생각을 준다니까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때릴 물량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겠죠. 그쵸? 그럼 누구를 위해서 공매도가 있는 거예요? 시장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 개인 투자자들 주가 올라가게 막 하는 거, 이 진정으로 주가 급등한 건 공매도 못 때려요, 얘들. 공매도 물량이 없는데 공매도를 어떻게 때려요? 다 때리고 나서 공매도 올인인데 물량이 계속 올라가 버리는데 치고. 이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게 VI 제도하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공매도 때리기 좋은 시장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에요. 문재인 정부나 여야 정치권들이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상한가, 하한가 제도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식 시장이 떠요. 다른 100가지 무슨 정책 필요 없어요. 상한가, 하한가 제도 풀고 VI 제도 없애버리면 증시는 자동적으로 상한가 바로 떠버려요. 왜냐면 외국인 기관들이 공매도 엄청나게 때려놓은 게 많거든요. 그거 다 어떤 종목 돌아가면서 막 200%, 300%씩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관 외국인들 공매도 때린 증권사 파산 선언해야 됩니다. 파산. 아시겠습니까? 개인 돈 빼먹으려고 그렇게 공매도만 때리던 기관하고 외국인들 파산. 지금 바이오주 공매도 쇼커버링 들어오고 쇼크시라고 막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200%, 300%씩 급등을 해버리면 그래서 공매도를 함부로 못 때리는데 한국에서는 때려요. 한국에 CS증권 그리고 몇 개 증권사 있어요. 공매도 전문으로 때리는 증권사. 외국계 중에 모건 스테리, JP 모건, CL 얘네들은 다 공매도로 한국에서 돈 벌어요. 얘네들이 입김을 부려서 대한민국 정부나 금융감독위원회 입김을 부려서 개인들을 위해서 VI 제도 만들어 놓고 상한가 15%에서 30%로 막 조정합시다. 30% 조정해놓고 중간에 VI 제도 만들어 놓으면 이게 개인들한테 피할 수 있고 누구 개인을 위한 제도입니까 그게? 모르는 우리 바보들이 개인을 위한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상한가 하한가 제도를 풀어놔 버리면 공매도 자체가 지금처럼 못 때려요.
이거를 정확하게 저는 이제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득을 하면서 상한가, 하한가 제도를 풀었으면 좋겠다. VI 제도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거를 청와대 민원을 계속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응? 공매도 제도 안 없애도 됩니다. 단지 상한가, 하한가 제도와 VI 제도를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청와대에 그 정책안을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청와대에서 수조를 뿌려가면서 정책안을 해서 증시 부양할 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금융감독위원회 꼴통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어? 이런 미국에도 없는 거를 왜 미국이 그렇잖아요. 선진국 금융에도 없는 거를 왜 대한민국을 만들어놨냐고. 뭐 외국인들이 공매도 때리면 아니 상한가 하한가 제도를 없애버리는데 공매도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지면 더 이상 안 빠진다고 그러고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갈 만큼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겠습니까? 많이 아니까.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돈을 항상 잃어요. 제가 아까 키움 실전대회 그걸 한번 봤어요. 키움 실전대회 그걸 봤더니 저기 뭐죠? 음, 그 수익 난 분하고 수익 안 난 분이 지금 비율이 주식이 지금 증시가 상승하니까 6대 4 정도 되더라고요. 60%가 수익이 나고 40%가 손실이 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그죠?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상환을 해줘야지 이게 지금 개인 수익률이 더 높아져요. 그러면 개인이 자금이 계속 늘어나 버리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예전에 시간하고 돈질로 해갖고 돈 따먹던 거 다 오바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이런 문제, 어떤 문제가 증시에 나쁘고 어떤 문제가 증시에 좋을지 저 같은 경우는 매주 주식 투자를 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차트 보는 시간 그리고 뉴스 보는 시간 주말에도 그렇게 여러분들 보셨듯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그 전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하도록 제가 뭐 종목도 고르는 방법 그리고 세력과 함께하는 방법 그리고 그 스타일 패턴 배울 게 엄청 많아요. 배울 게 많은데 저 사람은 왜 저 종목을 왜 줬을까?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알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한 거 없나요? 왜 백손이 저렇게 열심히 우리들한테 강의를 해줄까? 열강의를 할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추후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 아들이 대학교를 갔을 때 대학교를 가고 나서 뭐 정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주식 공부를 해봐라. 응? 아빠가 좀 가르쳐 주겠다. 근데 그때 또 나이가 제가 먹잖아요. 나이를 먹게 되면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지금 영상 찍어 놓은 걸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아빠가 다른 사람들 너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살펴보고 네 스스로 깨우쳐라. 그죠? 부족한 부분은 내가 옆에서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저 강의를 마스터하고 나서 아빠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소중하게 만든 영상이에요. 사실 이거를 뭐 편집 없이 이게 유튜브 나중에 5만 명 되고 그러면 돈 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알바비일 수도 있어요. 알바비. 제가 이 영상을 해놓고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고 나서 중간중간에 그
혹시라도 이제 광고가 곧 실릴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4,000시간하고 구독자 1,000분이 넘어가면 광고를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근데 저는 요건이 돼요. 4,000시간이 넘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글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달 내로 해서 광고가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에. 유튜브 지금 현재는 광고 없잖아요. 광고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안 끊어지잖아요. 5분 하고 광고 들어가고 10분 하고 광고 들어가고. 저도 유튜버를 다른 분들 거 많이 봐요. 영상도 보지만 뭐 운동 프로도 보고 저기 뭐냐 경제 프로도 보고 영어 관련 것도 보고 제가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배운 거 제 유튜브에 다 오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복 받은 분들이에요. 복 받은 분. 중간중간에 제가 종목을 줘서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감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유튜버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셨죠? 종목을 줬는데 갑자기 움직이고 매도 사인 줬는데 막 매수하고 엉뚱하게요. 절대 이렇게 추격 매수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가 영상마다 미리 주의를 주는 이유는 제가 유료 리딩도 하고 카페도 운영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마지막에 낙오자들이 있더라고요. 낙오자들이 있고 중간에 물려가지고 서너 개 다른 진짜 유료방에서는 20개 종목 주면 막 5개, 7개 이렇게 물려 있는데 서너 개 물려 있다고 이것을 제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응을 못하고 자기들이 중간중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설득해서 이 종목이 좋습니다 해도 여러분들 넘어오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응?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된다 이거를 좀 강한 멘트로 이렇게 날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만 따라 하셔야 돼요. 공부한 만큼만. 아시겠습니까? 공부한 만큼만 대응하시고 제가 매매 원칙에 이랬죠. 매수했는데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멈춰라. 탈출 준비하라. 네, 구별제지가 마이너스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빨간색 수익 들어가. 그러면 번전 컷 일부 하고 일부는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의 매매는 분할 매수하라고 하지만 이 종목이 하면 올라갈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못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행동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저점이 잡히고 나서 내 잔고가 다시 플러스 될 시점에 이거를 익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물량을 더 투입을 할 것인지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원칙에는 무조건 파란색이 되고 2% 3% 빠져 있으면 이거는 3% 다시 올라가면 무조건 반컷을 합니다. 제 원칙은. 그리고 이거에 3%에서 손절을 못했을 때는 7%, 10%까지 많이 많아졌을 때는 이 자금을 1,000주를 넣었으면 그 다음에 2,000주, 3,000주를 갖다 때려 박습니다. 저는. 제 스타일은 그래요. 10% 빠져라, 20% 빠져라. 난 20%에 들어가야 될지, 10%에 들어갈지 그것만 정합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그때 잡았는데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손절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최대한 많이 빠져라. 이거는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안 빠져요, 또. 최대한 빠지라고 하면 안 빠지더라고요, 이 주식이.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VI 제도나 이런 게 있을 필요는 없다. 어, 악재 터지면 한가 갈 수도 있고 저 밑에 60% 70%에 던질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를 누구를 구해준다고 주식 투자는 위험한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원칙을 꼭 만들어서 여러분만의 매매 방법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매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종목을 중간중간에 드리는데 익절과 매수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내가 익절하십시오 이런 패턴을 말씀을 드려주는 거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익절 사인이나 매도 사인을 중간중간에 해드립니다. 뭐 리딩 종료 끝 이러면 다음부터는 설명 안 해요. 그 종목에 대해서. 또 매수 몇 점이 되면 그때 설명해 드려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